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5월 26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만 문제의 군사 개입 의지 표명. 미일 정상회담 후 바이든이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 의지를 밝혀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두고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발언하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남 정상회담 대만 언급 항의, 내정 간섭 허용 안해. 중국 정부가 미남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가 거론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관 측에 이미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으로 우리는 어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매체 남코리아의 대만 문제 간섭 비난. 23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미남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대만 문제 언급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미남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이는 남코리아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매체는 신창 푸단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남코리아가 대만 문제를 포함 미국에 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신호라며 이는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한 남코리아 측의 태도가 바뀔 경우 코리아 반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이는 남코리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코리아의 새 정부가 미국 입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수사에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만약 남코리아가 대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며 중국은 남코리아에 대항할 수단이 많다고 경고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대통령 혁명 수비대 대령 테러의 보복 예고. 23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대령이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하자 보복을 예고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나는 살인범들에 대한 진지한 추적을 주장하며 이 위대한 순교자의 피를 대갚아 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범죄가 세계적인 오만한 세력과 연루돼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오만한 세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앞서 전날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은 호다에이 이란 혁명수비대 대령이 탑승한 차량에 5차례 총격을 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 정권의 정보기관과 관련된 깡패들 몇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IPEF 출범 공식 발표. 23일 바이든이 일본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다른 11개국과 함께 번영을 위해 IPE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프레임워크는 21세기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도전들에 대해 이 지역에 가까운 친구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키시다는 일본의 IPEF 참가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관여하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발언했다. 5월 26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